자, 말도 안 돼. 앞에 영상이 날라가서 다시 찍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에 부분이랑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2020년도 기출문제에 대한 복기와 제 분석법을 간략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한 3시간 뒤면은 여러분이 2차 시험을 보는데 그 전에 얼른 한번 후딱 보고 가시면 좋을 부분들을 좀 체크해 주시고 뭐 이후에도 다른 분들이 이걸 활용해서 2차 시험 대비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언제까지나 저의 복귀 답안이고 이게 100%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했다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바로 그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앞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은 PCK는 제가 수업 실현이 PCK를 알아야 그리고 PCK만 지켜도 반응 간다라고 생각해서 PCK를 넣어놓은 건데요. 이건 이제 제가 정리한 PCK예요. 이제 PCK 같은 경우에는 뭐 2013년에 나온 비교감상법이랑 뭐 다른 게이건이나 앤더슨의 비평 같은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내용들만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어떤 걸 해야 하는가를 외워놨어요. 그래서 반응 심화 단계에선 관련 작품을 탐색하고 새로운 대상을 대상이나 현상을 재파악하고 표현 활동과 연계하는 게 조건이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PCK가 나온다? 그리고 반응 심화 부분이 뭐 예를 들어 전개 3번으로 해서 빈칸이 뚫려져 있다? 그러면 저는 그거를 100% 그 빈칸에 적어놓고 이런 학습 활동을 넣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창의적 문제 해결법이 나오게 되면 확산적 사고, 브레인스토밍 활동 들어가야겠죠. 아이디어 정교화하는 단계 전개 2쯤 뭐 전개 2, 3 들어가게 되면 3이겠네. 3 들어가게 되면 수렴적 사고 하겠죠. PMI 들어갑니다. PMI 넣겠죠. 아이디어 적용, 표현 활동 하겠죠. 왜 아이디어 스케치 하겠네. 그래서 이렇게 PCK가 학습 활동과 1대1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를 암기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걸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귀납적 사고법이 중요하죠. 이건 외울 게 많으니까. 관계 탐색 때는 뭐 해야 돼요? 관찰하고 작품을 탐색하고 학습 주제 명확히 한다? 무슨 말이에요? 대단원, 뭐 예를 들어 미술 감상과 미술 비평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학습 활동한 내용이 우리 주제인 미술 감상과 미술 비평으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한번 언급 들어간다던가. 이 부분 들어가고 개념 발견에서 중요한 거 상호관계 규칙성 발견하기, 용어 정의하기. 이거 그래서 자 우리 지금 학생들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한 우리 수빈이랑 뭐 지은이가 이야기한 이 부분의 공통점을 찾아보니 어떻게 해요? 대비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맞아요. 오늘 배울 이 개념은 색채 대비예요.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겠죠. 실생활에 적용하고 확장하고 응용하는 거 순회지도 때 활용하면서 실생활 작품들 예를 시를 좀 들어주겠죠. 그래서 저는 이 PCK를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서 암기를 빡빡하게 해갔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이 부분들이 중요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업 실현 이것만 하면 된다의 4가지를 가져왔어요. 태도나 판서는 그 다음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PCK에 따른 전개 활동 정말 중요하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이거예요. 자,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가 학습 목표를 쓰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유니버셜 디자인이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자료는 유니버셜 디자인 자료가 나오겠죠. 그걸로 우리는 동기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동기유발 할 때 우리가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고 학생한테 무엇이 보이니? 어떤 느낌이 드니? 요걸로 끝낼 게 아니라 이걸 학생들의 실생활과 연결하고 좀 찬신한 동기유발을 만들어서 자, 어때? 뭐 예를 들어 수빈이가 말한 요 부분이 우리가 배울 내용이야 라고 하면서 학습 목표와 연계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배워볼 거야 하고 학습 목표 이후에 들어가는 요 내용에 학습 목표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 다 들어가겠죠. 자, 우리 학습 목표 이렇게 보면은 인지, 심동, 정의. 인지 뭐겠어요? 개념을 설명하고 이해한다. 심동, 뭐 아이디어 스케치에서 제작, 계획서 세운다. 정의, 뭐 태도 이런 거 들어가겠죠. 그러면 개념 설명이 어디서 들어가요? 항상 전개 1에서 보통 들어가죠. 제작한 전개 1이 뭐 동기유발이겠지만 두 번째 칸 제작하는 거 뭐 두 번째 단계에서 들어가겠죠. 뭐 아이디어 스케치하는 순회지도. 그리고 태도는 뭐 관찰법에 뭐 PCK의 관찰법이 나온다면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거예요 라는 멘트로 이제 그리고 이거 평가에 다 들어가요 라는 얘기 하겠죠.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시 한다는 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쳤을 때 유니버셜 디자인 자료로 동기 유발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유니버셜 디자인 작품을 살펴봤어요. 어때요? 조금 더 알아보고 싶지 않나요? 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학습 목표 설명하고 그 학습 목표 바탕으로 개념도 이해하고 이게 학습 목표 1번 개념 이해하고 2번 아이디어 스케치 들어가겠죠? 이 과정에서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알았나요? 맞아요. 아까 선생님이 수업 초반에 이야기했던 이 동기유발대의 자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알겠나요? 라고 한 번 더 언급하고, 즉 동기유발이 얼마나 참신한가. 저는 그래서 동기유발 방법 한 10가지 생각해 놨었어요. 카드놀이 하기, 연예인 얘기하기, 뭐 여행 갔다 온 이야기 하기, 뭐 아니면 경험 유발하기, 뭐 아니면 뭐 마인드맵 해보기, 선생님이 색채 카드 뭔쓸 색채표 가져왔다고 세팅해 놓기, 요런 것들. 그게 얼마나 전개에서 떡밥 회수를 하는가. 선생님이 여기까지 생각하고 만들었는가. 동기유발, 전개, 학습목표 연결성, 즉 학습목표와 동기유발, 전개의 연결성. 이 유기적인 탄탄한 연결고리를 누가 잘 만드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 이게 뒤에서 나오는 영상이랑 판서가 다를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앞에 거 지금 날려먹어가지고 끝에 거랑 앞에 거 합치는 거라 어쨌든 간에 뭐 그래도 설명한 건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유기적인 짜임을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냐면 수업 실현장에 들어간 대본집이 뭐냐면 이제 수업 실현장에 받는 종이는 A4보다 좀 커요. 근데 이거 그냥 들고 가면 펄럭이고 막 되게 앞뒤 왔다 갔다 하면 되게 전문성 떨어져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냥 아예 분석을 해버려서 이걸 안 보고 이면지에다가 요 대본을 적었습니다. 이면지를 반 접고 반 접으면 아나운서들이 들고 다니는 종이만한 영상이 그 종이가 나와요. 그 종이가 이 대본집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동기유발은 여기다가 적어놔야지 어떤 거 할지, 그리고 저는 학생들 이름 잘 못 외워가지고 학생 이름 여기다가 다 적어놔야지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는 조건 이렇게 해가지고 적어놔야지 학생 이름 여기다가 이제 다 적는 거예요. 뭐 태민, 종현 이런 거 다 적어놓고 나중에 하나씩 이름 생각 안 날 때가 가장 당황할 때니까 힐끗힐끗 보고 여기다가 조건 적어야지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은 뒤에 가서 하나씩 분석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모둠 1, 모둠 2, 모둠 3 만들어 놓고, 즉 이제 순회지도 전개 3대에 대한 내용을 다 여기다가 어떤 걸 할지 적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해볼 텐데 왜 이렇게 했냐면 판서 제가 여기에는 항상 학습 목표를 쓰고 여기에다가는 이제 전개 2겠죠? 2를 쓰고
요거는 칠판을 3등분 해놓은 거예요. 여기에는 전개 3을 쓰고 해서 전개 3을 순회지도 하는 세팅을 이렇게 해놓으면 수업 지도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 여기에는 내가 지켜야 될 조건, 까먹지 말아야 될 거 미리 써놓고, 동기유발 어떻게 해야 될지 써놓고, 그다음에 학생 이름 한번 써놓고, 여기 칠판 판서 계획 써놓고, 여기 이제 모둠 활동 피드백 할 때 어떤 멘트 할지 써놓고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시험지 받자마자 체크 포인트, 바로 조건이겠죠. 저는 시험지 받으면 거의 쓱 봐요. 그러고 조건부터 체크해 들어갑니다. 대충 이거 보면 미술 비평이네 주제 딱 아니까. 그리고 작품들 보면 내가 아는 작품들 많이 나올 테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 보고 적어 봅시다. 자, 일단 블록 타임입니다. 이거는 그냥 나중에 내가 중간에 쉬는 시간 한번 가질게요. 모둠 다 만들어 놓았죠? 정도의 멘트만 하면 되는 거라 그냥 간단하게 체크해 놓습니다. 학습 목표 맨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죠? 그래서 체크 따로 안 합니다. 이건 맨날 하는 대로 하면 되니까. 자료 1, 2로 동기유발 하는구나. 이건 자료 1, 2 보고 이걸로 동기유발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하자 정도로 넘어가고, 상호작용 대화체로 작성하는 거 맨날 똑같죠? 체크하지 않았어요? 봤지만 자료 1, 2, 3, 4번 수험생 작성사항 세 번째 하네. 비평 관점에 대해서 설명하네. 이거 비평에 대한 수업이니까 이거 나중에 개념 적는데 적어야겠다. 자료 1, 2, 3, 4 다 써야 되네. 자료까지 체크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모둠 활동하네. 자리 이제 블록 타임 때 애들한테 자리 앉으라 해야겠다. 그 다음에 감상문 작성? 이거 이따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상호작용 드러나게 하기, 순회지도 피드백하기 좋아요. 그 다음에 비평 관점을 새로운 작품에 적용하여 발표?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할게요. 비평 관점을 새로운 작품에 적용, 그 다음에 발표? 자, 이거 뭐다? 무슨 느낌 들어요? 아까 전에 우리 이거 쓱 봤을 때 반응 중심 학습법이었는데, 반응 중심 학습법에서 반응 심화 단계에 처음에 PCK 설명할 때 관련 작품 탐색하고 표현 활동 연계하고 새로운 대상 현상 재파악하는 활동 있지 않았나요? 이게 조건으로 나온 겁니다. 즉 PCK에 따른 수험생 작성 사항 때 필히 해야 하는 활동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조건에 넣어둔 거예요. 비평 관점을 새로운 작품에 적용하는 거? 관련 작품 탐색해야겠네. 발표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발표해서 애들이 나와서 발표하는 시간까지 순회지도 끝나고 있어야 되겠네? 그럼 여기 애들 발표한 거 적어놓은 그 판서 하면 되겠다. 라고 세팅을 합니다. 자, 조건 찾았어요. 그리고 이 감상문 쓰는 것도 결국에 표현활동 연계처럼 사용할 수가 있겠죠? PCK 다 나왔네. 그다음에 스마트 기기에 에듀테크 활용한다.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에듀테크 활용하는 게 전체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자료 1, 2번 동기유발 할 때 사용하고 또 나중에 순회지도 할 때 사용하라고 나왔었던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수험생 작성사항 1과 수험생 작성사항 3 때 두 개 다 썼습니다. 중요한 그거 키워드네.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지고 피드백한다. 똑같네요. 학생 발표 체크해놓고. 그다음에 작품들 쓱 봅니다. 내가 아는 작품. 또 조건 뭐 있어요? 수업 실현 조건이죠. 상호작용 뭐 똑같아. 상호작용 똑같아. 피드백 똑같아. 아까 비평 관점 새로운 작품에 적용하는 거 발표 아까 전에 앞에서 체크했어. 체크 안 해도 돼. 이거 똑같은 대사 앞에 있었어. 체크 안 해도 돼. 가볍게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1, 2차시 봅니다. 1, 2차시까지면 그 아이디어 스케치까지겠죠. 그거 체크해놓고 관찰법이네. 그거 그냥
자, 선생님이 뭐 돌아다니면서 평가할 테니까 뭐 열심히 해야 돼요. 한번 언급해주기. 발표 및 토론법 발표하니까 하겠네. 딱 들어가죠. 아, 반응 중시 학습법이네. 들어갑니다. 미술 비평 체크해주고요. 자, 학습 목표 여기 쓱 볼 때 그냥 적어놔요. 뭐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 이거 맨날 들어가겠고 아이디어 스케치.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는 감상문 작성가 있었으니까 표현 활동. 아, 감상문 작성한다. 들어가겠네. 대충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전 회색도 다 봐요. 비평 관점을 생활 속에서 만나는 작품들. 아, 그러면 아까 전에 비평 관점을 새로운 작품에 적용하는 게 생활 속에서 만나는 작품들이 하나 들어가야겠구나. 체크가 들어가죠. 스마트폰, 태블릿 너무 당연한 애들 요즘 다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무등 구성하는 거 다 체크하고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업 시간 때 연습 많이 한 건 넘어가요. 자료 1, 2, 3, 4, 5 다 쓰는 거 아까 봤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 이제 에듀테크가 있었던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요거에. 자, 전 이것까지 봤어요. 첫인상은 혐오스러웠는데 감상 후 작가의 고통이 잘 전달되어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인상과 분석 후 감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발문을 해야 한다. 자, 어때요? 뭐뭐가 달라져 보였나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느끼려면 학생들이 어떤 걸 배워야 돼요? 선생님의 설명이 한번 있어야 되겠죠. 자, 어떤 설명해야 될까요? 자료 2번. 자, 자료 2번은 뭘까요? 비평 이 4개 딱 읽고 어떤 느낌 들었냐면 모방주의 자료 1, 표현주의 자료 2, 형식주의 자료 3, 맥락주의 자료 4번 보이죠? 표현주의 자료 2. 작가의 내면, 작가의 내적 심리와 감정 표현. 그러면 작가의 내적 심리, 감정을 아니까 그냥 봤을 때 혐오스러웠던 작품이 작가의 고통이 잘 전달된 것처럼 보이게 학생이 바뀌었구나 라고 멘트가 하나 들어가야 되는 게 결국 조건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조건을 체크를 다 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조건을 적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옮겨서 적습니다. 자, 이 옮겨 적는 것부터 잠깐 끊긴 영상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옮겼어요. 일단 조건 1, 2로 동기유발. 또 뭐 있었죠? 감상문 작성. 그 전에 그걸로 합시다. 순서대로. 전개 1, 2, 3, 4 순서대로 1에서 5 전개 2 사용 빔 노트북 태블릿 PC 에듀테크 들어가고 감상문 작성 새로운 작품 또 뭐 있지? 발표 자, 비평 개념에 대해서 애들이 아는 거죠. 비평 관점 적용이니까. 그럼 발표 때 비평 관점 적용하는 거 당연히 들어가겠고 그다음에 또 뭐 있었냐? 블록 타임 관찰 블록 타임.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거죠. 대사 하나씩 날려주는 관찰법 아까 대사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테니까 요런 워딩. 그다음에 생활 속에서 만나는 작품을 적용해보는
이게 이제 생활 속 작품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네, 이게 또 뭐야, 스네지도 들어갈 때 자료 2에 대한, 여기 밑에 그죠? 자료 2에 대한 내용, 스네지도 때 넣어준다. 이 정도만 하면 깔끔해져요. 네.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씩 이 내용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진행을 합니다. 저는 항상 여기다가 학습 목표 씁니다. 그래서 이것도 미리 작성해놔요. 학습 목표 1, 2, 3. 뭐 저는 요거 1번은 끝까지 다 쓰고 2번은 이제 제작해 본다까지 쓰고 중간중간에 밀걸하고, 요거는 아까 생활성 작품 관찰 태도 이 정도만 적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왼쪽 세팅됐고, 여기 대단원명 미술 감상과 미술 비평. 근데 여기에는 이제 학습 목표, 여기에는 항상 전개 2, 전개 1은 동기 유발이니까 여기엔 전개 3 넣었어요, 항상. 그러면 전개 2 뭐예요?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비평 관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4가지 비평 관점. 1. 모방주의. 2. 표현주의. 저는 아무튼 전기 이때 항상 개념이 나오면 이렇게 개념을 쓰는 활동을 했고, 그리고 뭐 여기다가 마인드맵을 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딱 보고 이거 자료 5번 내용 써가지고 판사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시험장에서 실제로. 형식주의. 4. 맥락주의. 그리고 내가 설명할 때 여기다가 어차피 다 못 쓴다. 그래서 우리 모방주의, 표현주의, 형식주의, 맥락주의 키워드 하나씩 쓰면 되겠네 싶어서 키워드 찾으러 떠났습니다. 이렇게 얼마나 충실하게 외부 대상 재현, 내적 심리, 감정 표현, 선색 형태 등의 형식, 그다음에 사회적 문화적 배경, 이거 키워드를 이제 여기다가 적어요. 그러면 나 나중에 이 자료 안 봐도 돼. 자, 여기 살 붙여서 말하는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뭐지? 감정 표현인데, 내적 심리와 감정 표현. 선, 색, 형태 등의 형식적 요소. 이게 제 판서였어요, 실제 시험장에서.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배경.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발표를 할 때 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용이 어떻든 간에 조를 적습니다. 요거 맞췄겠죠? 그리고 여기다 그 꽃도 그렸어요. 그다음에
좀 밑으로 내려갔다. 아무튼 밑에 좀 남았습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러면 내가 이 학생들 세팅도 다 됐고 지금 판서 다 끝난 거예요. 모둠 활동은 어차피 전개 3이니까 여기 세팅하면서 같은 내용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시험지 받자마자 체크 포인트, 조건, 수업 실현 조건, 기본 조건, 수업 실현 조건, PCK, 그다음에 주제, 그러니까 주제와 자료 체크하고 그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지도시 유의사항,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지도안 중 떡밥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하고 요것들만 빠뜨리지 않고 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보는 거예요. 동기유발 어떻게 할까? 이제 여기를 해야겠죠? 동기유발 어떻게 하지? 자료 1, 2 쓰고 노트북 빈 보면 어쨌든 자료를 보여주는 활동이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듀테크를 활용하라는 게 동기유발에도 해당됐었던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에듀테크 중에 태블릿을 활용했습니다. 패들렛. 네. 패들렛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저는 이미 그 되게 많은 동기유발 방법을 외우고 갔어요. 뭐 카드놀이를 한다던가 뭐 연예인 얘기를 한번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학생 경험을 뭐 물어보는다던가 뭐 지금 노래를 부른다던가 앞에 애를 나와가지고 행동을 시킨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머리를 빡빡 굴렸는데 요걸 보니 이 자료 일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른 거예요. 어떻게 떠올랐냐면 일단 패들렛 활용한다 했죠. 그래서 패들렛 하니까 사진 올릴 수 있네? 사진? 이 두 가지 지금 공통점 뭐지? 자화상이네? 자화상 자기 사진? 애들 흥미? 이러면 셀카 찍으라 그랬겠다 라고 딱 나왔죠. 그래서 전 어떻게 했냐면 이 동기유발 실제 동기유발이에요. 제가 딱 들어가자마자 자, 우리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사진 찍어오라고 했었죠. 셀카 사진 다들 잘 찍어왔나요? 자, 선생님이 그러면 이제 모두 패들렛에 올려준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숙제를 잘 해왔는지 체크를 해볼게요. 라고 하고 이제 막 하나하나씩 넘기는 액션을 취했어요. 자, 그래서 사진 하나에 딱 멈춰. 지혁아, 너는 이렇게 사진을 찍어왔네? 애가 증명사진으로 자기 자화상을 제출한 걸로 설정을 했어요. 지혁이는 왜 증명사진으로 자화상을 찍어왔어요? 되게 잘 나왔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럼 지혁이가 대답하겠죠. 지혁이는 그 증명사진처럼 얼굴 이 정면으로 지혁이랑 똑같은 형상으로, 그러니까 지혁이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지혁이를 그대로 찍은 사진이라고 생각했구나 라고 설정을 했어요. 그게 왜 그렇게 했냐면 지혁이의 증명사진이 그래서 대상을 똑같이 찍은 걸로 세팅을 했죠. 그 다음에 발문이 오, 좋았어. 자, 잘 기억을 해두고 선생님이 이따가 작품 하나를 보여줄게. 좋아요. 굉장히 잘 찍어왔어요. 라고 해서 이거 나중에 첫클래스 작품이랑 연계하려고 떡밥을 던졌죠. 그 다음에 우와, 수빈이는 사진을 되게 잘 되게 재밌게 찍어왔어요. 뭐예요? 강아지 필터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었구나. 이건 어떤 걸로 찍은 거야? 스노우라는 어플이라고? 왜 이렇게 찍었어?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자기 얼굴이 왜곡되게 찍은 사진처럼 이렇게 해왔다라는 세팅을 했죠. 왜 그렇게 찍었어? 최근에 강아지가 죽었어. 그래서 슬픈 감정을 담아가지고 강아지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흉내내보라 그랬구나. 자, 강아지 사진 왜 찍었어요? 강아지 일어서 슬픈 감정. 자, 이 슬픈 감정을 위해서 떡밥을 깐 거죠. 왜냐면 이 슬픈 감정이 이 베이컨 작품이랑 연계하려고. 즉, 대상을 똑같이 나타내는 모방주의적 관점과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주의적 관점을 여기에 대입을 하기 위해서였죠. 자, 그러면 뭐 다른 애들도 언급했겠죠. 뭐 너도 잘했고 뭐 우리 다 같이 다 잘했는데, 자, 선생님이 지금 작품 하나를 보여줄게요. 주연영처럼. 네. 자, 지금 이 작품은 뭐 척클로스의 어떠한 작품인데, 혹시 이 작품 아까 발표한 친구들 중에 누구 닮게 찍은 작품 있지 않았어? 맞아. 지혁이가 이 초콜릿 작품처럼 비슷하게 찍혔어. 아까 지혁이가 지혁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방법은 지혁이를 똑같이 찍은 사진. 지혁이가 거울을 보듯이 나타내는 작품이 지혁이를 잘 드러낸다고 이제 생각했었던 것처럼 이 초콜릿도 대상을 똑같이 재현해서 극사실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대상에 대해 잘 표현하는 방법이라 생각했어. 뭐 이러면서 극사실주의에 대해 설명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대상과 똑같이 나타내는 것에 대해 좋은 작품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모방주의적 관점이야. 이렇게 작품 평가하는 방법이 있어. 라고 언급을 한번 해줘요. 그 다음에 베이컨도 자, 이렇게 아까 수빈이가 이야기한 수빈이 강아지 일어서 슬픈 감정을 넣은 것처럼 베이컨도 마음이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든 마음을 그림 자화상에 표현했어. 그런 걸 표현주의적 관점이라고 해. 자, 어때? 우리 오늘 작품에 대해서 평가하는 비평 관점 2가지를 이런 식으로 알아보았어. 어때? 조금 더 알아보고 싶지 않니? 라고 해서 떡밥 깔아요. 그렇게 해서 넘어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나중에 자료 1, 2 활용할 떡밥을 미리 한번 던져 놓은 거죠. 이렇게. 조금 더 알아보고 싶지 않니? 하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 수업에서는 이걸 배워볼 거야 라고 하면서 학습 목표를 인지하도록 해요. 그럼 이제 학습 목표는 뭐겠어요? 미술 비평의 다양한 관점을 알고 여기다 적으면 되겠죠. 이제 미술 비평의 다양한, 이건 다 적었어요. 대충 미술 비평의 다양한 관점을 알고 설명할 수 있다. 다 적었어요. 다음에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뭐 4가지를 알게 될 건데, 뭐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은 이미 자화상 사진 찍는 과제를 하면서 평가의 작품 평가의 비평 관점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번 언급해주고 들어갑니다. 자, 이제 반응 명료화 단계에서는 자료 3번과 4번을 새로 써야겠죠. 자료 5번도 쓰고. 그래서 이때는 이 방법이랑 또 똑같이 이제 칠판에다가 판서한다 그랬잖아요. 모방, 표현, 형식, 맥락. 그래서 1번, 2번부터 이제 쓰게 되겠죠? 그러면 자, 우리 아까 전에 지혁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모방주의 관점은 뭐뭐예요? 뭐 재현하고 외관을 그대로 재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빨리 넘어가요. 선생님 작성상 전개 이때 늘어지면 순해지도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표현주의도 우리 아까 수빈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즉 이미 여기에서 전개 1에서 한번 내용 설명을 더 했기 때문에 막 자료 1, 2까지 막 더 시간 끌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서 작가의 내면을 표현한 게 표현주의야 언급해주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새로운 작품 하나 더 보여줄게 라고 하고 자료 3번 보여주는 거죠. 자료 3번 뭐예요? 이거 선, 형색 등의 조형 요소와 원리, 즉 이런 형식에 대한
이게 잘 드러난 게 좋은 작품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작품을 보여주겠죠? 빔 프로젝트로. 그리고 발문을 해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는 개념이 등장할 땐 지난 시간에 언급을 해요. 지난 수업 시간, 지난 시간에 혹은 1학기에 우리 조형 요소와 원리 배우지 않았나요? 배우지 않았나요? 막 이러면서 해요, 막. 그러면 우리 이 작품에서 조형 요소와 원리 뭐 두드러지는 게 있나요? 뭐 이렇게 하면 뭐 색이 보여요, 뭐 선이 보여요, 면이 보여요 이러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형성된 아름다운 작품이 뭐 이런 거예요. 자, 형식주의 관점은 이렇게 조형 요소와 원리를 바탕으로 형식을 중요시한 거예요.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자료 4번 맥락주의. 이거는 이 작품 보여주면서 여러분 여기 중에 어떤 게 작품이게요? 이렇게 들어가요. 애들은 여기 뭐 뒤에 있는 건축물 뭐 요거 뭐 밑에 있는 코카콜라 이러겠죠. 아니에요. 자, 이 war is over이라는 내용이에요. 뭐 이러면서 뭐 종전에 대한 뭐 이 작품 설명을 이제 한번 해주겠죠. 애들이랑 상호작용하면서 뭐가 보여요? 뭐 이거 무슨 뜻이게요? 이러면서 자, 그래서 이 종전이라는 게 결국에 맥락주의랑 연결되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 맥락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자료 5번을 사용한 게 되겠죠? 그리고 판서가 이렇게 끝나요. 그리고 넘어갑니다. 자, 저는 1, 2번에 동기유발 했고 전기 2번 사용하면서 비평 개념 얘기했고 에듀테크 나중에 한 번 더 하겠지만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뭐 개념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잠시 후 뭐 모든 활동을 진행할게요. 이거 한 번 언급하면 블록 타임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짝짝 하고 시작할 때 뭐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테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한번 언급해주면 관찰법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전개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해야 될 게 많아요. 제가 요 부분에서 이제 에듀테크 활용하는 거는 이제 뭐 선생님이 뭐 구글 클래스룸 젠보드에 자료를 미리 업로드 해놨죠. 뭐 그 공부하는 사이트 찾는 법 올려놨죠. 뭐 이런 거에서 언급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사용한 여기 조건인 관련 작품, 실생활에 응용된 어떤 새로운 작품이 요 아래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활동 모둠 1번. 네, 개나리조에서는 뭐 개나리조든 벚꽃조든 뭐 벚꽃조로 했어요. 아이들이 어떤 세팅을 하겠죠. 감상문을 작성하는데 관련 작품 탐색 어려워하는 조.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뭐 이런 게 어려워. 그러면 선생님이 그 전에 밴드에 올려놨던 구글에 올려놨던 자료 검색 사이트 활용해보자. 뭐 이래가지고 뭐 아트앤컬처라던가 아니면 뭐 핀터레스트 이런 거 활용하자라고 언급을 해줘요. 그러면 뭐 에듀테크 관련된 내용 좀 싹 들어가겠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찾아놓은 걸 친구들도 다 같이 볼 수 있게 우리 젠보드에 해줄래? 뭐 이렇게 에듀테크 활용합니다. 그래서 에듀테크 활용 한번 하는 언급하고 또 여기로 몸을 이동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2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작품을 찾았어, 이걸로? 아까 전에 선생님이 보여줬던 알렉산더 칼더의 다른 작품을 찾았다고? 라고 하면서 알렉산더 칼더의 모빌 작품을 선택한 거를 줘요. 세팅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스네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애들 얼마나 가르치냐, 뭐 여기에서 뭐 태블릿 PC 지도 방법 언급했냐 안 했냐 이게 아니라, 물론 저는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가 아니라 내가 아는 지식을 이때 뽐낼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알렉산더 칼더의 스테빌 맞나? 갑자기 깜빡과 모빌 작품을 안다.
라는 걸 여기서 언급을 해줘요. 잘 찾았다. 사실 아까 전에 보여줬었던 작품은 뭐 알렉산더 칼더가 건축적으로 이제 조각한 스테빌 작품이었는데 이 모빌 작품은 정말 우리 집에서도 볼 수 있었겠네. 아, 집에 모빌 작품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떠올렸다고? 자, 이 발언에서 생활 속 작품 언급했습니다. 떠올렸다고? 너무 잘했어. 뭐 이러면서 조금 더 해보고 나중에 발표해보자 들어가는 거죠. 자, 또 모든 두 번째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활동에서 지금 이거 두 개를 언급한 이유는 아까 요건 동기 1에서 했으니까 요렇게 넣었습니다. 자, 맥락주의 작품을 내가 뽐낼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저는 요거를 뭐를 했냐면 아까 뒤에서 보여드렸던 요셉 보이스의 700그루의 떡갈나무 프로젝트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작품이었냐면 요렇게 이제 비석이 세워져 있고 이제 전쟁 후에 전쟁과 관련된 이제 도시 재생 같은 거 할 때 이제 그러니까 이거 현무암이 세워져 있는데 옆에 이제 떡갈나무를 심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사회 참여 미술 같은 것을 한 어떤 작품이었죠. 퍼포먼스 형식의 작품들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맥락주의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사회참여 미술 공부했을 때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작품 한번 잘 살펴보라고 했었는데 그 작품 선생님이 한 번 더 보여줄게. 여기에서는 이제 에듀테크 활용했으니까 여기서는 약간 교과서 활용하는 모습도 보여줘요. 에듀테크래. 저 교과서 뭐 72페이지에 보면 뭐 사회참여 미술으로 요셉 보이스의 작품이 나와 있어. 이 작품이 뭐냐면 700그루의 떡갈나무라는 건데 뭐 이러면서 저 지금 뭐 하고 있어? 나무를 심고 있지.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통해서 작품을 하는 사례를 찾아보았으면 해 라고 알려주든가 학생이 찾은 걸로 세팅을 하든가 선생님 저번에 교과서 봤는데 이런 작품 있었었죠. 이걸로 감상문 작성해도 되나요? 너무 좋지. 굉장히 잘 찾아줬다. 이런 멘트들 하면 되니까 어쨌든 여기 세팅은 요셉 보이스 700그루의 떡갈나무 써야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제 시험장에 있을 때 관련 작품 어려워하는 조 모빌 그다음에 젠보드 이런 거 언급 적어놓고 여기는 어떤 조냐면 잘하는 조 미리 교과서에서 요셉 보이스 700그루 떡갈나무 찾은 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아는 지식 뽐내는 게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학생은 없어요, 여러분. 우린 지금 연기과 시험이 아니라 수업 실현이기 때문에 학생이 없는데 내 지식을 학생이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미술사 쪽 지식을 여기 다 때려박으면 진짜 지식 풍부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연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막 얼마나 막 청산유수로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학생들한테 얼마나의 스캐폴딩을 시켜줄 수 있는 교사냐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요셉 보이스 700그루 떡갈나무 여기다가 선택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모둠 하나는 뭐 해야 돼요? 조건 지켜야겠죠? 자, 비평활동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자료 2 뭐예요? 표현주의 작품이죠. 개발세발. 자, 표현주의. 첫인상이 혐오스러웠는데 감상 후 작가의 고통이 잘 전달된 작품 뭐가 있을까? 너무 쉬운 뭉크가 떠올랐어요. 이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이 다 미술사를 안다고 생각하시면은 오산이라서 조금 그러니까 뭉크의 절규는 약간 상식 위험한 발언? 그런 작품이니까 누구나 잘 알아듣는 작품이니까 선정해서 넣었습니다. 자, 이걸로 나는 첫인상 분석 후 감상이 달라지는 멘트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뭘 해요? 표현주의는 작가의 내면을 알게 되면 작품이 새롭게 보이죠. 작가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 썰을 풉니다. 자, 그럼 난 뭐가 돼요? 뭉크의 작가의 일생도 아는 선생님 이렇게 세팅이 될 수 있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애가 뭉크의 작품을 보고 혐오스럽다고
말한 세팅을 합니다. 지금 이모듬은 막 그림을 보고 얼굴을 찌푸리고 있네요. 왜 그러고 있어요? 선생님, 저는 뭉크의 그 절규를 찾아왔는데 너무 혐오스러워요. 이상해요. 헉, 이상하다고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왜요? 이렇게 하면 자, 선생님이 이 뭉크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하면서 뭉크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요. 자, 표현주의는 작가의 내면을 바탕으로 그게 감정이 드러난 작품을 만드는 거니까 작가의 내면 상황, 작가의 상황을 알면 작품에 대한 이해가 잘 되겠죠. 그래서 뭉크는 사실 어머니가 결핵 맞나? 로 일찍 돌아가시고 그 동생도 우울증을 앓고 막 이런 슬픈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작가는 그런 우울감을 작품으로 표현했어요. 또 이때 당시에 그때 독일의 상황이 나빠가지고 막 전쟁 후에 이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애한테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심사위원 듣고 우와, 뭉크에 대해서 이만큼 아는 사람이네 라는 평가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이제 떡밥 회수를 할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런 내용을 듣고 나니까 마냥 혐오스러운 게 아니라 작가의 고통이 잘 표현되어 있네요. 작가의 고통이 잘 표현되어 있네요.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 뭉크의 절규를 언급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작품은 뭉크가 그 자연 경관을 거닐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자연에서의 대비되는 자신의 감정을 합곡 속에 담은 거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어쨌든 간에 이제 순회지도 피드백할 때 글씨 봐라. 여기에서는 형식주의 한번 언급, 여기에서는 맥락주의 한번 언급, 여기에서는 표현주의 한번 언급한 선생님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렇게 적는 거예요. 자, 벚꽃조에서는 뭐 했어요? 칼더의 모빌, 형식주의 했구나. 위에서는 연꽃조에서는 뭉크, 절규, 표현주의에 대한 감상문 작성했어요. 어쨌든 감상문 작성하는 게 그 조건이었으니까 앞에 나와서 저는 사실 요러요러한 생각을 했는데 알고 나니까 작가의 고통이 느껴졌어요. 요런 발표를 하는 수업 실현을 하면 되겠죠. 개나리조는 뭐 했어? 요셉 보이스? 이런 작품을 찾았어요. 맥락주의. 이렇게 해서 수업 이렇게 하고 나서 네, 모두 너무 잘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렇게 작성한 감상문과 이제 작품 이제 아이디어를 등을 통해서 작품 제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상으로 수업 실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끝냈습니다. 아무튼 저는 너무 길어졌는데 설명이 이렇게 했고 좀 여러 번 들어보시면서 보면 이 내용이 학습 목표랑 연관되고 이 내용이 결국에 이 내용과 연관되면서도 여기랑 연결되고 그 연결점을 좀 많이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했어요. 물론 중간에 이거 작성했겠죠? 자, 비평 관점 이건 생략해서 썼어요. 관점 적용하여 가치를 판단 감상활동지 두 줄로 썼습니다. 저는 작성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물결 썼고요. 다 안 쓸 거면 쓰지 마라 라고 하는 강사님도 계시는데 물결 써도 제 0.3점이 물결의 감점일까요? 중간에 한번 버벅였던
그러니까 멍 때렸었던 부분이 있긴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첫 번째는 다 쓰고 두 번째는 밑에 요거 이게 뭐죠? 국어과 죄송합니다. 서술 학 모르겠어. 요거 쓰고 그다음에 마지막 요거 요렇게 해서 그냥 끝내고 해서 썼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끝냈고 동기유발 뭐 어떻게 하겠다. 요 내용을 요렇게 그려가지고 위에다 적어놓고 딱 요 대본만 보고 시험장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제 편까지예요. 블로그에 그냥 다운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제 수업 실현 연습하시면서 요걸로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체크를 하다 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잘 됐었던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이 수업 실현할 때 조건 여기다가 이제 문제마다 조건 뭐 있는지 쓰고 뭐 잘했다 못했다 안 했다 이렇게 체크하고 PCK 오늘 문제중심 학습법 했으면 이거 지켰다. OX 하고 동기유발 뭐 했는지 뭐 전개 1, 전개 2 뭐 예를 들어 뭐 동기유발 오늘 3분 30초 했어요. 딱 찍어주고 뭐 5분 했어요. 찍어주고 해서 평까지 드리고 그리고 경험과 관련된 동기유발 굉장히 잘 어떤 거 썼는지 뭐 여행 이야기 동기유발 했네 뭐 이렇게 써가지고 동기유발과 학습목표 일치도 연결성 이건 누누이 얘기하는 거 이거 했네요 안 했네요 체크해주고 전개일 때 좀 매체 다양하게 했는가 삭제목 잘 썼는가 뭐 이런 것들 내용 적절한가 경청의 속도 이게 뭐냐면 이제 수빈이가 대답해볼래? 그렇구나. 주연이가 대답해볼래? 그렇구나가 아니라 수빈이가 한번 대답해볼래? 하고 한번 쉬어가는지 뭐 이런 것들 이건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아는 부분 이런 것들 체크하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체계적인 지도한 수업 실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거는 모든 과 분들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6시 다 돼가서 피곤해가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전화 피드백도 하고 있어가지고 혹시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선생님이 이런 문제 예시 문제 어떤 거 했는지 궁금해요 하면은 인스타 제니 뭐지 인스타 아이디 제니 네 여기로 DM을 주시던 근데 제가 바빠가지고 잘 못 봐요. 아니면 네 카톡을 주시던 뭐 유튜브도 잘 안 하고 해서 아무튼 거의 인스타로 블로그도 잘 안 하고 인스타 중이어가지고 이걸로 하기 때문에 아무튼 연락 언제든 주세요. 끝낼게요. 안녕.